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4일 토요일 밤입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어간 시간이고요. 10시 12분, 13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5월 15일이죠. 예, 스승의 날입니다. 아, 인생에 있어서 좋은 스승이 한 분만 계신다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참 좋은 삶을 살고 계실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니까 어린이들만 봐도 되겠죠. 예. 마침 어린이날도 한 열흘 전에 지나갔고. 자, 오늘도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난주죠. 지난주면은, 6일까지 본 거죠. 예. 6일이면은, 예. 요렇게, 요날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금요일인데 여기 그 전에 수요일, 목요일 쌍봉이 나왔고 목요일 날 오후에 이 쌍봉 하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건 당연한 거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쌍바닥을 만들어 가서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돌파를 하면 이 정도까지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금요일 저점을 아래쪽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나마 지난 저점에서 반등을 하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반등을 하는 것도 뚫고 나서 올라온다면 좀 문제가 될 테니까 올라오더라도 성급하게 쫓아가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저점을 돌파하게 되면 일봉의 쌍봉이죠. 일봉의 쌍봉을 하단 돌파하는 거기, 하향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좀 애매하다. 애매하게 끝난다. 늘 그렇죠. 예. 금요일장은 좀 애매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이 날 기준으로 한다면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죠. 예. 다음 주 초반에 흐르는 흐름을 좀 더 살펴본 다음에 뭘 하는 게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봉도 좀 봤고요. 예, 이렇게 쌍봉이기 때문에 이 여기를 하향 돌파하면 이 일봉의 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에 일봉에서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일봉에서 쌍바닥이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고 돌파를 한다면 또 상승으로 가는 흐름은 만들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하향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선은 다시 그려야 되겠죠, 이제는. 이렇게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저점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일봉에서는 여기서부터 다시 쌍바닥을 만들어야 뭔가 위로 가는 희망이라도 보일 것이다. 근데 뭐 지금은 이 그림을 그리기가 좀 뭐 그려는 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려는 놓고 희망을 좀 갖고 그러나 일단 하향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장대 양봉 비슷하게 나오더라도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시장을 바라봐야겠죠. 심하다면 주봉에서 설정한 이 라인이나 또 이 라인들도 이 라인들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주봉의 저점을 일단은 한번 깼습니다. 깨고
말아 올려서 그나마 좀 약간 올려놓고 끝났지만 조심은 좀 해야 된다. 언제 일이 갈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분봉을 살펴보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어디였죠? 네, 여기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만들게 되면 만들고 난 쌍바닥을 만들고 돌파를 하게 되면 이 정도까지는 봐도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 저점을 하향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 라인, 파란 라인을 뚫게 되면은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쪽 선들은 좀 지저분하니까 좀 시간이 좀 지난 것들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도 다 이제 지나간 것들이죠. 나중에 이쪽은 제가 따로 더 지우도록 하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얘기하고 또 이런 얘기, 또 이런 얘기들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또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이제 다 지우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됐나 한번 들여다볼까요? 월요일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30분봉이 여기서 시작해서 반등을 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어찌됐든 갭으로 깼든 뭘로 깼든 이 라인은 이미 깨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향이죠. 아래쪽을 바라봐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고요. 다음 봉에서. 그리고 이 파란 라인도 깨버렸죠. 꼬리로 깨든 뭘로 깨든 순간적으로 깨든 어떻게 되든 깼습니다. 그럼 이제는 위를 보고 기대한다면 기다리는 것밖에 없겠죠. 기다리면서 이런 쌍바닥이 만들어지는지 여기쯤에서 이런 쌍바닥이 진짜 여기서 새로 만들어지는지 이런 걸 한번 들여다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하방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등을 했지만 제가 처음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라인에서 반등한다 그래서 함부로 따라 들어가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도 드렸죠. 근데 저는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루 이틀 정도는 그래 조금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질 줄 알았는데 바로 빠졌습니다. 다시. 이렇게 돼버렸죠. 그리고 화요일 아침에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쭉 빠졌죠. 예, 거의 50, 한 4, 5포인트 정도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세상 큰일 나는 것처럼.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었죠. 여기서 이만큼 빠졌으니까 여기도 한 이만큼 빠질 것이다. 대략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예, 요 정도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요 부분은 아마 계산까지는 못했겠지만, 예, 떨어지는 탄력으로 좀 더 빠진 거고, 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이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상은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보통 그 정도. 그리고 다음부터 반등을 시작하죠. 반등을 시작하는데 반등이 너무 심했죠. 예. 떨어진 만큼 거의 다 극복을 했습니다. 예. 급락과 급등, 그것도 장중 급등이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조금 정신이 없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여기 쌍바닥 만들어졌죠. 쌍바닥이 만들어졌는데 일단 뒤는 좀 약한 쌍바닥이죠. 쌍바닥이 만들어졌고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그래도 한 여기 정도까지는 올라가겠죠. 돌파를 하게 되면
돌파를 하나 어쩌나 봤는데 짧은 시간에 쌍봉을 만들었죠. 짧은 시간에 이런 쌍봉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꼭지점인가를 보려면 하나를 더 봐야 되겠죠. 예, 꼭지점 맞죠. 그럼 대기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또 내려가는 거죠. 한 이 정도까지는 내려가겠죠. 아니면 전저점 부분까지 내려가든지. 그렇지 않고 이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 쌍바닥으로 라인을 쌍바닥의 꼭지점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다시 위로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한번 기다려 봅니다. 어느 쪽을 돌파를 하는지. 네. 아래쪽이죠. 아래쪽. 아래쪽으로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만일에 올라가더라도 여기 다행히 양봉이라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있는데 어쨌든 양봉이더라도 돌파는 여기서 이미 시가에서 했기 때문에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아, 이게 리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오르락 내리락. 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목요일인데 이날은 옵션 만기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 음봉이 나왔을 때 풋옵션을 좀 사놨더라면 아주 대박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올라갈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콜옵션을 샀더라도 풋옵션으로 약간의 해지만 해놨다면 수익을 꽤 많이 냈겠죠. 예. 한 3분의 1 정도만 해지를 해놨더라도 그 이상의 수익을 줬을 겁니다. 이건 뭐 지나간 일이니까 이때는 판단이 잘 설 수도 있고 안 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어쨌든 이 쌍봉의 저점을 아침에 갭으로 뚫었기 때문에 음봉이 나오면 하방 대응을 하는 게 좋았을 수도 있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네, 어쨌든 예, 이만큼 정도는 내려올 수 있었다. 어느 정도 계산도 가능을 했고 여기를 못 뚫었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금요일장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주가 또 마감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쌍바닥 만들다가 실패했죠. 실패하고 쌍봉을 만들더니 돌파하고 나서 살짝 반등시켰다가 쭉 뺐죠. 예.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바닥 만들고 있죠. 아직은 완성은 아닙니다. 아마 요쯤이나 여기나 아니면 여기 요 부분쯤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이 더 중요하겠죠. 돌파를 한다면 이쯤까지도 갈 수 있겠죠.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설정했던 이 박스권 상승의 힘과 하락의 기운과 상승의 기운이 교차해서 흘렀던 이 부분. 그 부분의 상단도 아니고 하단입니다. 지금 끌어올려 봐야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 이거죠. 네. 아마도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해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해서 출발을 할 텐데 그 자리가 요 자리냐는 지금 조금 계산하기 좀 힘들고요. 다만
이 라인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그 라인에서 반등을 해도 요만큼밖에 못 갔다. 그래서 요 라인, 요 두 가지 포인트 정도로 한번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약하다면 요 정도에서 내려올 것이고, 조금 강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꺾이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든 쌍바닥을 만든 다음에 중요한 것은 돌파지요. 늘 돌파. 돌파입니다. 돌파가 중요하고 돌파를 해야 위로 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런 데서부터 이제 다시 쌍봉을 만들 수도 있겠죠. 다시 이렇게 만들고 나서 돌파를 하면 이제 또 이 전저점 아래로 또 흐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늘 가능성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항상 열어놓고 생각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건 아래건 시장은 어느 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 그 신호는 쌍바닥이 생기고 그걸 돌파하느냐 꼭 그다음에 쌍봉이 생기고 그걸 돌파하느냐 이런 것들만 관찰을 하시면 예,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어느 정도는 나온다. 모든 경우가 다 그런가 하면 그렇진 않다. 갑작스레 막 해외 시장의 영향 때문에 급락, 급등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잘 생기진 않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죠. 예, 아주 이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봉에서 보실 때는 어떤 때에 그런 일이 생겼냐면 이런 때에 생겼죠. 이런 때. 2021년, 2020년 후반에 이렇게 급등 장세를 연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이런 장세들에서는 사실 쌍바닥 쌍봉 이런 기법들이 잘 통하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저런 때 일봉으로 밖에는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분봉은 사실 한 6개월 정도 그 정도밖에 생성이 안 돼서 남아있질 않아서 저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분봉으로는 제가 하는 한은 그렇습니다. 볼 수 있는 방법을 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찾아보면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단하죠? 예, 시장은 지금은 아직은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이고 만든 다음에 돌파를 해야 위로 간다. 돌파 못하고 쌍봉을 다시 만든다면 그 쌍봉의 그 꼭지점을 하향 돌파하면 아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만 대처하시면 큰 위험은 없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어떤 종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사나 뉴스 또는 어떤 자료들, 수치적인 자료들을 갖고 분석을 하시면 그 노력 대비해서 어차피 다 분석을 해놓고 얘를 사서 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는 어차피 확률은 반반입니다.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그냥 딱 보고 아 쌍바닥 만들고 있는 중이네 아직은 꼭지점이 생기지 않았네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돌파하면 나는 위쪽으로 볼 거야 여기까지 기대를 하고
그렇지 않고 돌파를 못하고 쌍봉이 생기면 난 그냥 아래쪽. 간단하죠? 이렇게 해도 50%, 이렇게 해도 50%는 더 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시간을 많이 들여도 확률은 반반. 시간을 조금 들여도 확률은 반반. 어떤 쪽에 더 중점을 두고 하실지는 선택이죠. 본인의 몫이죠. 예. 그런 쪽이 스토리를 엮어 나가서 하는 게 재밌으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딱딱 그림만 보고 가시는 걸 좋아하시고, 나는 다른 생활도 바빠. 이런 거 분석에 시간 없어. 그럼 이렇게만 딱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하시라고 만드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예. 그럼 뭐 더 볼 거 없죠. 예.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교섭을 안 하고 더 전쟁을 질질 끌든지, 그거는 우리하고 큰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가려던 길을, 어차피 가려던 길로 가는 거고요. 어차피 가려던 길로 간 겁니다. 시장은 그렇습니다. 시장이 내려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아무리 작은 일이 있어도 그걸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죠. 작은 일이 있어도 크게 받아들입니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 요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작은 일이 있어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크게 받아들이죠. 시장이 만일 상승세라면 부정적인 뉴스가 나와도 그걸 받아들이는 건 아주 작게 받아들입니다. 부정적인 큰 뉴스가 있어도 작게 받아들이고 가는 길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하향세일 때는 좋은 뉴스가 나와도 잠깐 반등했다가 꺾이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네, 시간도 전반부는 조금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고, 예, 요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중반은 현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어떻게 흘러왔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3단계로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예. 계속 지나간 차트,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예. 실제로 그렇게 됐지요. 예. 이렇게 빨리 될 거라고는 예상은 못했지만 어쨌든 차트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여기서도 가려다가 못 간 거죠. 못 가고 다시 빠꾸 했고, 이제 다시 가려고 보는데, 가려면 쌍바닥을 먼저 만들고 돌파를 해야 가겠죠. 그렇지 않고 쌍바닥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또다시 쌍봉을 만들기 시작한다면 또 위험한 거죠. 아래쪽으로.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요 부분이 한번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선인데요. 여기까지 만일에 쌍바닥을 만들고 돌파를 해서 가더라도 요 부분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조심해야 되는 라인이고,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얘 때문이죠. 개파락으로 내려와서 뚫으려고 애를 썼는데 계속 밀렸던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로 돌아가려는 어떤 힘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여기서부터 보면은 여기까지도 갈 힘이 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다시 쌍봉을 만들 수도 있고, 만일에 쌍바닥에 이렇게 돌파를 해서 가더라도 뭐 뚫고 잘 가서 여기까지 가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자리도 조금 위험한 자리가 될 수가 있다. 위험한 자리라기보단 저항을 많이 받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를 뚫더라도 여기 정도까지, 이 갭의 한 중앙선 정도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시장이 혹시 하방으로 여기서부터 돌기 시작하는지 한번 지켜볼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별 얘기 안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기로 하죠. 예. 다음에도 또, 그런데 뭐 사실 똑같은 얘기죠. 매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차트는 시장 흐름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복잡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가지죠. 쌍바닥 나왔으니까 돌파하면 가겠다. 쌍봉 나왔으니까 돌파하면 가겠다. 여기서 이 내리는 힘을 극복하고 가려면 여기서 다시 쌍바닥을 만들고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만들고 저점을 깨게 되면 한 단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예.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서 돌파해서 올라갔는데 더 상승을 하려면 그걸 다시 돌파하고 올라가야 상승을 하겠죠. 이때 목표는 여기였으니까 이제 이 라인이 되겠죠. 이 라인. 똑같습니다. 맨날 하는 얘기 똑같습니다. 단지 그렇게 얘기한 게 얘기한 대로 흐름이 이어졌는가를 계속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나중에 검토를 하는 거죠. 그게 답니다. 과거형 아니고 미래형이죠. 미래형입니다. 이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예측, 그리고 대략적인 계산, 이런 거죠.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겠죠. 네, 그겁니다. 예. 맞고 틀리고 맞는 횟수가 더 많으면 좋겠죠. 예. 다음에 한 가지 조금 고무적인 건, 이 재미없는 채널에 그래도 들어와 주시는 분들이 이제 두 자릿수가 돼버렸습니다. 두 자릿수. 코스피 분석은 사실 제가 뭐 유명한 유튜버도 아니고 뭐 전문가 방송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일매일 올리는 사람도 아닌데, 어느새 두 자릿수가 됐네요. 예. 그리고 코스피 분석은 별로 하시지를 않죠. 다들 이제 종목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종목 위주의 방송을 안 한 지도 꽤 됐고, 종목 방송을 안 한 지도 꽤 됐고, 코스피 전체적인 지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한 게 꽤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채널에 이제 들어와 주시는 분들이 이제 두 자릿수, 10에서 99까지, 예, 몇 분이신지는 영상 하단에 조회수를 보시면 되겠지요. 예. 또 두 자릿수가 되어서 그나마 약간 이런 데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냥 간단한 코스피 얘긴데, 하긴 이거 가지고 2, 30분 떠들고 있으니
신기해서라도 한번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토요일, 일요일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 정도가 되겠죠. 예, 다음 주 정도에 또 만나 뵙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한 주는 이제 모레 시작이지만 어쨌든 또 다른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주말 정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